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국내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시고 또 중증 환자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전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러한 확진자들 중에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증으로 발전하신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질병관리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 단계에서 이제 관심 단계로 또 상향하기도 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오미크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뭐 옛날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있을 텐데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변이를 일으키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로 이제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KP.3, KP.2 이게 이제 주 우세종으로 우리 한국 내에서 7월달 들어서 가장 많은 이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죠. 변이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도 그때그때 맞춰서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이 진단 키트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이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야만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일반인 보통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과 감염자를 구분해내서 격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입원 환자라는 건 말 그대로 중증 환자로서 일반인들이 자가에서 치료 못하고 병원이라는 응급의료 시스템 속에서 케어를 받아야만 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연세 있는 분들은 지금도 65세 이상에서 7,000명 넘게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시기도 했고 50세에서 60세 사이에서도 한 2천여 명 분이 여전히 올해 안에 벌써 이제 병원에 신세를 지내신 거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이러한 환자들을 확진자들을 구분해내야 이들이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코로나 대응책이었죠. 조기에 그러니까 검사량을 늘려서 조기에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그 확진자들을 일반 사회와 격리시켜서 일반 사회인들은 보통의 일반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 긴급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인센티브들을 예산에서 모두 삭감해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공의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공공의료 병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했고 코로나 환자들을 살려내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이 엔데믹으로 넘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공공의료병원들에게 줬던 어떤 인센티브들을 대부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서 대부분 공공의료병원들이 적자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공의료들이 거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의료 대란 때문에도 이 응급의료센터, 즉 응급실에는 상주하는 응급 의사가 없는 없는 병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한 10,000명에 되는 이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나무라라 하고
지금 뭐 총선 끝나고 나서는 뭐 윤석열 정부는 이 언제 의료 이런 전공의들과 이제 의정 갈등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던 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더 위험해진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게 2023년 복지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예산 조정안인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은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등 육성에 들어갔던 예산들도 대부분 거의 100% 삭감돼서 빵원이 됐죠. 빵원. 그리고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원 예산들도 대부분 다 삭감돼서 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에 대한 예산도 대부분 빵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 그 말 그대로 지방은 더더욱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붕괴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코로나가 확산이 돼 버리면 진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2023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자 감사해 주면서 정부 예산이 없다고 이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이 감염병 대응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증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 진단 키트주들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의료 이게 코로나19 확진자들 또 입원 환자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해서 묻지마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그 수젠텍이니 이런 업체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막 4%까지 시장이 뭐 폭락하는데도 이 업체들은 상한가를 칠 정도로 밀어 올려졌으니까요. 10%가 넘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이렇게 하는 건 더더욱 살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그 재료를 갖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 묻지마로 매수하는 이런 종목에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테마성 급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종목들은 묻지마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 합리적인 이성이 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 놓은 투자자들이 그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이 될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투기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 테마주성 그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뭐 폭락을 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일 때 이런 그 테마성 종목들이 눈에 더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런 종목들이 처음 초기에 급등할 때 뛰어들어서 잡은 사람들은 먹을 게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장대양봉을 보고 그 추격 매수해서 잡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칫하다가는 상태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한 것만큼 이 회사들이 실제로 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을 해서 실적이 진짜 좋아지지 않는다면 테마성 급등은 그 기대감으로 밀어 올려진 주가는 실적이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에 이제 실망하고 폭락을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폭락합니다. 이 루틴을 잘 이해해야만 이런 테마성 급등 종목들을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폭락장에서 살 게 없을 때는 뭐 이런 종목에 단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다 그 소액으로 그 점심값 벌겠다고 들어간 거죠. 뭐 그런데 굉장히 리스키한 그 종목이라는 걸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 내에 그 이런 테마성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뛰어드는 건
진짜 그 불나방이 불 속에 그냥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를 움직이는 건 그 움직이는 동인이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대응을 하면 손해도 안 보고 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